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2일 밤 10시입니다. 요사이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안보보좌관 사이가 그렇게 스무스하지 못하다, 불화가 있다. 불화라는 표현보다는 트럼프가 볼턴을 좀 거북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외교 정책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다르다. 예컨대 존 볼턴은 강경론자다.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도 군사력 사용 불사론자다. 그런데 트럼프는 근본적으로 말은 아주 험하게 하지만은 전쟁을 또 벌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굳은 사람이다. 따라서 두 사람이 다르다. 노선이 다르다.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특히 보면은 트럼프가 불량국가, 트럼프와 볼턴이 불량국가처럼 보면서 한참 험한 이야기를 쏟아부었던 이란, 그리고 북한, 베네수엘라가 오히려 트럼프에 대해서 역공을 펴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두 차례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은 트럼프가 미는 과이도의 시위에 넘어가지 않고 군대가 아직도 마두로를 지지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과이도 측근들이 지금 피신해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또 이란도 지금 이란 핵협정에서 부분적으로 탈퇴를 선언하면서 시리아라든지 이라크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정보가 이스라엘로부터 미국에 전달되니까 존 볼턴이 직접 나와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만약 이란이 군사력을 사용하면 우리도 대응한다 해가지고 거기 지금 항공모함을 보내고 해서 아주 이 어떻게 보면 옛날식으로 말하면 악의 축인데, 악의 축 세 나라, 불량국가라고 하기도 하고 깡패국가라고 미국 보수층에서 이야기하는 로그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이 트럼프를 오히려 몰아세우는 이상한 지금 모습이 벌어지니까 더욱더 트럼프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은 볼턴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언론의 기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한계가 왔다. 볼턴과 사이가 좋지 않다. 며칠 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그와 비슷한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턴을 상당히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가끔 그 강경 노선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볼턴보다 훨씬 부드러운 사람, 비둘기적 생각을 가진 사람을 또 같이 데리고 서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피해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뉘앙스는 볼턴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볼턴이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에 여러 번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계속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 강화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겠다 이러니까 북한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지금 판을 깨려고 하는 그런 신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볼턴은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 제재안을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트럼프에게 보여주었더니 트럼프가 화를 내면서 취소시켰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볼턴은 원래부터가 작년 4월에 트럼프의 선택에 의해서 안보보좌관이 되기 전에는 워싱턴에서
가장 강경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레임 체인지가 답이다. 군사력 사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깰 것이냐 하는 고심을 한 흔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반발할 것을 예상하고도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방식은 리비아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비아식은 카다피가 핵을 포기했더니 2011년에 아랍의 봄 때 민중 봉기가 일어나니까 미국이 카다피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반군을 지원해 가지고 카다피가 결국 맞아 죽도록 만든 게 리비아식입니다. 김정은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우리는 절대 리비아식으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 핵을 포기하면은 카다피 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볼턴이 카다피식으로 리비아식으로 해결을 하자고 하니까 북한이 아주 강하게 반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가 중간에 나와서 수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한국식은 뭐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한국처럼 발전하도록 만들겠다. 근데 한국식이 안 되면 리비아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묘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하노이 회담 때 폼페오와 볼턴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가지고 결렬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뒤에 북한에서 계속 해가지고 폼페오와 볼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간질시키려는 거죠. 그러니까 폼페오와 볼턴 때문에 트럼프가 좀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되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협상은 처음 보았다면서 폼페오, 볼턴 물러나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북한의 공격이 트럼프에게 일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도 볼턴 때문에 역사적 합의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든지 이런 미련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겨냥해 가지고 북한이 집요하게 지금 김정은이가 말하기를 트럼프와는 사이가 좋다. 그러나 밑에 두 사람은 안 되겠다. 협상 대표로 나오는 것도 싫다.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볼턴이 트럼프로부터도 김정은으로부터도 언론으로부터도 상당히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공화당의 외교 노선이 옛날부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공화당은 민주당과 달리 고립주의적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바깥에서의 전쟁에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였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공화당은 전쟁을 좋아하고 민주당은 전쟁을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적 맥락을 보면 반대입니다. 왜냐?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참전을 이끈 사람이 우드로 윌슨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참전해서 전성국이 되고 결국 세계 제1의 군사강국이 되도록 이끈 사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6.25 남침 났을 때 즉각 유엔군 파병을 결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트루만이죠. 트루만. 그리고 월남전쟁을 키운 정권은 민주당입니다. 저 케네디 존슨 대통령입니다. 그 전쟁을 끝낸 사람이 결국 닉슨과 포드 공화당 대통령입니다. 이걸 보면은 공화당의 맥을 잇는 이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전통적인 공화당 외교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고립주의적이라고도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국익을 우선 챙기는 게 원칙이고 해외에 나가서 쓸데없는 전쟁에 개입하면 안 된다. 특히 부시처럼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한 것을 트럼프는 큰 실수라고 봅니다. 사실은 실수가 맞죠. 2003년에 이라크로 쳐들어가서 후세인 정권을 넘어뜨리긴 했지만 그 뒤에 내전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지금 원위치 비슷하게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지금 다시 국토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도 볼턴은 원하지만은 트럼프는 원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말은 그러나 그칠게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한국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트럼프의 생리에 맞지 않아요. 트럼프의 노선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김정은이가 잘 간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이외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잘 해가지고 지금 대북 포위망, 제재망이죠. 경제 제재망을 상당히 강하게 모았으니까 이걸 계속 끌고 가서 승부를 내는, 이게 지금 현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력 사용해가지고 아주 화끈하게 북한 핵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 단계는 이미 넘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북한과의 문제가 잘 안 풀리면은 볼턴 탓을 할 가능성이 있고, 베네수엘라가 마두로가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자꾸 버티니까 이것도 체면 손상이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볼턴 원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 트럼프는 인사 방법이 과거에 기업할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최고의 엘리트를 뽑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빨아먹듯이 써먹고는 가차없이 버린다는 겁니다. 가차없이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티스 국방장관, 틸러슨 국무장관과 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참 의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볼턴이 마티스나 틸러슨처럼 잘린다 하더라도 그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볼턴을, 그러나 우리 한국인 입장에 보면 볼턴 노선이 맞죠.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노선을 하고 북한과 회담을 시작한 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대북 제재를 계속 가져가는 게 우리로서는 우리는 볼턴 편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볼턴이 한국인에게는 유리한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한국인의 안전이라든지 한국의 안보는 거의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오로지 미국 국가 이익, 그렇게 함으로써 백인 중산층의 표를 가지고 재선하겠다. 만약 트럼프가 볼턴을 자른다면은 한국인은 누구한테 또 기대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안보라는 것은 스스로 지켜야지 누구한테 기댄다는 이 마음 자체가 참 비겁하죠. 우리가 작심하면 얼마든지 핵무기도 만들 수 있고, 작심하면 얼마든지 북한의 핵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돈도 있고 외교력도 있고 한미동맹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를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 노선을 잘 연구를 해야 되고,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지금 트럼프 그리고 김정은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을 앞에 내세우면서 사실은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이상한 외교 안보 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한미동맹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볼턴과 트럼프가 불화를 일으킨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외롭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